반갑습니다. 한국오라클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오픈월드 10월 초에 열렸던 오픈월드에서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과 그리고 전략,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Create Your Tomorrow Today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잠시 왜 이런 이 제목을 붙였는지 잠깐 오픈월드 이 오프닝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이 샌프란시스코 오픈월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정말 Create Your Tomorrow Today 이것이 이번 오픈월드 2017의 어떤 모토였습니다. 저는 이 Tomorrow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 Tomorrow라는 단어에는 희망이 느껴지고 꿈이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만약에 Tomorrow가 월요일이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이 투마로우가 토요일이라고 하면 정말 더 익사이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픈월드에서 이후에 많은 고객들이 Create Your Tomorrow Today 그래서 꿈을 목표를 그리고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현실로 이룬 이런 많은 사례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랑하는 마운틴 바이크 브랜드 트랙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던 카본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가입하셨을 핀터레스트 그리고 요즘에 우버 이상으로 공유 자동차 회사로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리프트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무려 1000마일 퍼 아워 땅에서 자동차로 음속 1.4를 돌파하는 미션을 가지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와 같이 협업했던 이런 멋진 사례들 그리고 이노베이션의 요즘엔 어떤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GE,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노베이션을 하고 꿈을 현실로 이루고 있습니다. AT&T 무려 7만 명의 이 현장 기술자들이 오라클의 서비스 클라우드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 또한 AT&T에 있는 모든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까지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오라클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트 투마로우 그거를 갖다 오늘날 이렇게 실현하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이런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서는 oracle.com 웹사이트에서 더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오픈월드의 뉴 메시지를 아이아스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아스 그거 뭐 다들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오라클에서 발표하는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기술, AI, 머신러닝 그리고 새로운 모든 서비스들은 바로 오라클의 매우 이노베이티브한 아이아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저희는 베어메탈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이제부터는 오라클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오라클의 아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리전 어베이러빌리티 도메인 그 다음에 백본 네트워크입니다. 오라클의 아이아스는 기본적으로 각 리전 완전히 격리된 지오메트리컬리 완전하게 분리된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과 사이의 거리 정도 그래서 지진이 나더라도 서울은 나더라도 부산 쪽은 무선 이런 완전히 격리된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우리는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리전에는 반드시 별도로 분리된 세 개의 아주 인접한 곳에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는 것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대륙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대륙 간에 그런 초고속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서 디제스터 리커버리를 보장하는 것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아이아스의 아키텍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이 리전과 리전 사이의 커넥션은 피어 투 피어 커넥션 그래서 하나의 커넥션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최고의 그런 고가용성과 고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아이아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리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 이제 오라클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셋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 개의 별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에 세 개의 어베이러빌리티 도메인이라는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 어베이러빌리티 도메인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 가려는 레이턴시가 무려 0.0005초, 엄청나게 초고속인,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는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 밴드위스,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장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 네트워크 이 트렁크로서 서로 간에 연동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냐면은 제로 데이터 로스 아키텍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의 이런 IaaS에서 저희가 애저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무려 99.995%의 가용성, 그래서 1년에 30분 미만의 그런 다운타임을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기반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런 네트워크는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기에 혁신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말씀드리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IaaS를 위한 투자는 기존의 투자 대비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텐데,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마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는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100이라는 카파시티를 가지고 이 리소스를 준비하면 저희는 100 이상의 그런 고객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의 본질은 오버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항상 100이라는 리소스를 준비를 하게 되면 120, 130의 그런 고객을 서비스할 준비를 하고 항상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느려지지? 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오버 서브스크립션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모든 장비와 장비, 서버와 서버 사이에는 무려 0.0001초의 레이턴시만 허용합니다. 엄청나게 초고속에, 그리고 25기가비트 네트워크를 2개씩, 그래서 총 합이 50기가비트의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여러분들이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초고속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통해서 무려 100만 개의 그런 장비들이 커넥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더 이상 네트워크가 감당을 못해서 증설을 못하네, 그래서 나의 업무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네 라고 하는 걱정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감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위에 버추얼 네트워크입니다. 오라클의 버추얼 네트워크는 오프 더 박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거의 오버헤드가 없는, 그렇지만 버추얼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플렉서빌리티를 보장하는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위에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역시 그런 이 매니지먼트나 IO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이런 버추얼 네트워크로 내릴 수가 있고, 베어메탈 서버 그 밑에 버추얼 네트워크망이 있지만은 거의 네트워크 가상화로 인한 오버헤드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 오라클은 베어메탈을 애저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SSD 기반의 NVMe 초고속 이 스토리지를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버추얼 머신들을 이 서비스를 애저 서비스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엔지니어드 시스템들, 엑사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네트워크망에서 똑같은 오라클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망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 아키텍처 초고속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스토리지, 그리고 확장성이 거의 100만 개까지 넘어가는 이런 네트워크 포트들 구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쓰는 어떠한 종류의 워크로드들도 오라클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로 오게 되면은 전혀 문제 없이, 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는 지금 작은 버추얼 머신 하나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좀 더 쓰다 보니까 이 정도는 베어메탈 날기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 버추얼 머신 환경이 아니라 실제 그냥 피지컬 머신 환경에서 써야 되겠어, 클라우드에서.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겠어. 나는 엑사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계속 써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전혀 이런 기술적인 변화 내지는 변경이 전혀 없이 똑같은 IaaS상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워크로드들도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옵션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RAC로 구성을 하는 경우, DR을 구성을 하는 경우, 원격지 DR을 구성하는 경우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요구되는 SLA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RAC가 필요합니까? 구성을 해야 됩니까? 근데 아마존에서 버추얼 머신 환경에서 RAC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환경을 또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DR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DR이 A라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B라는 데이터 센터 간에 과연 DR을 구성할 만큼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충분할까? 그런 고민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클의 IaaS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워크로드들도 정말로 들어와서 문제없이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기만 해서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만한 가격일까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IaaS의 가격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아마존하고 경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더 경쟁력 있고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정책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한 유형의 이런 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봤을 때 오라클하고 아마존, 자, CPU 5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마존 3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하지만 코어당 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오라클이 51기가의 스토리지, 51TB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은 15.2TB를 제공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테라바이트당 단가를 보게 되면 오라클이 반 정도 쌉니다. 거기에 싸기만 하면 단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 스토리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트 IOPS 관점에서 보시면 오라클은 무려 이 3.9 밀리언의 IOPS를 제공을 합니다. 아마존 0.3 밀리언 정도의 그런 IOPS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IOPS당 $2, 그리고 아마존은 IOPS당 $16의 가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른 8배 더 이 가성비가 높은 이런 스토리지를 훨씬 더 싼 가격에 첫 번째 제공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지 관점에서 프라이스 퍼포먼스. 만약에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20GB의 25K 정도의 IOPS를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클라우드에서 오라클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1년 252불로 1년 내내 420GB의 그런 스토리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어떤가라고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비용이 750불이고, 그리고 이 매년 이제 19,500불의 그런 비용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약 2만 불 이상을 매년 내셔야 되고,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저희는 80배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클라우드에서 스토리지, 훨씬 빠른 스토리지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크 프라이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용선 위쪽에 있는 부분이 전용선입니다. 10기가짜리 전용선을 오라클은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냐면은 밴드위스 이 사용률 어떤가에 전혀 상관없이 매달 이 1000K 약 1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620K짜리 그런 밴드위스를 사용한다라고 그러면은 매달 이 34,000불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전용선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론치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서비스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바운드 일반적인 네트워크 비용, 오라클 10TB까지는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에 대해서. 50TB 정도의 그런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발생할 때부터 오라클은 약 400불 정도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존 50TB 정도 되면은 약 4,4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1TB 정도의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오라클은 한 달에 9,900불 받습니다. 아마존 그거의 5.6배인 약 55,000불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코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이 월등한 성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앞에서 세션에서도 보셨다시피 머신러닝의 시대입니다. 이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오라클은 이제 NVIDIA GPU가 장착된, 그래서 가장 최신 중에 하나인 테슬라 P100 GPU가 2개가 장착된 그런 AI 머신러닝에 특화된 그 IaaS 서비스를 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나아가서 무려 8개의 볼타 V100 GPU가 장착된 그런 AI 머신러닝을 위한 인스턴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AI 머신러닝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역시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런 가격 베너핏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구성 관점에서 비슷한 이 성능을 내는 그런 이 AI 머신러닝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오라클은 시간당 3달러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와 유사한 그런 이 아마존의 구성은 시간당 7.2불을 내셔야 되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러분들 빨간색 그래프 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I 딥러닝을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 성능 측면에 있어서 오라클은 초당 약 128개의 그런 이 이미지 트레이닝 트래픽을 처리를 합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아마존의 환경에서는 약 30개 정도의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프로세싱이 가능한 부분이고, 가성비 관점에서 성능은 4배 이상 오라클의 AI 머신러닝 환경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라이스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오라클이 2.4배 더 저렴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AI 머신러닝 환경을 이루실 수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라클이 AI 머신러닝의 플랫폼을 론치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 이제 와서 무슨 AI 머신러닝이냐, 뭐 구글도 다 하고 있고 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오라클이 이제 와서 무슨 이런 기술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앞에서 이런 AI 머신러닝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 그 부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위에서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 머신러닝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AI 머신러닝을 위한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구글도 오픈을 했고 페이스북도 오픈을 했고 모두 다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은 텐서플로우,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환경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엑셀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있고 엑셀의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죠. AI 머신러닝은 그거의 반대죠. 인풋 데이터가 있고 아웃풋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 로직과 함수는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들이 AI 머신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은 다 오픈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어디서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우리 나라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AI 머신러닝에 넣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연관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그런 이 AI 머신러닝에서의 이 최고의 이 리더들의 이 핵심들을 보시면은 모두 다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의 플랫폼 애저 서비스, AI를 위한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바로 이런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위에서 AI와 머신러닝이 탑재된 SaaS와 애플리케이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오라클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와 머신러닝이 활용해야 될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방대한 양으로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라클이 AI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AI 디벨롭먼트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장비 사시고 GPU 구매하시고 소프트웨어 준비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확장하고 이런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 준비가 되면은 개발들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선 처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AI 머신러닝에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API로 만들어서 외부로 이제 공개하는 이런 과정들일 텐데 오라클의 이런 그 AI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AI 머신러닝 파스 환경에서 클릭만으로 이런 모든 환경들이 준비가 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느냐? 오라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의 RDBMS 환경, 그 다음에 이 NoSQL 환경,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그 다음에 스파크 하둡 이 환경에 모두 다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다른 기업들의 다른 벤더들의 솔루션들은 그것을 위해서 데이터들을 정말 많이 정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많이 해야 되죠. 내가 분석해야 될 곳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오라클의 애널리틱스 환경은 이런 데이터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 데이터가 RDBMS에 있던 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던 하둡에 있던 스파크에 있던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오라클의 애널리틱스 레이어로서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머신러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들을 옮겨 다녀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옮겨 다녀야 될 니즈가 있다라고 해도 오라클에 말씀드린 새로운 아키텍처에 기반한 IIS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초고속으로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라클이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유행하고 이러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이름만 붙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라클의 장대한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노베이션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라클이 왜 자동화 데이터베이스를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77년도에 저희 첫 번째 오라클이 창립이 되었고요. 79년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버전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터블 데이터베이스 유닉스에 포팅을 한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에서 포팅한 부분이 82년도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버전 4가 8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전 5 그리고 완전히 대대적인 이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를 주장한 버전 6가 나왔고 그 다음에 92년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7이 나왔습니다. 유니버설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했고 AI 인터넷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했고 이 그리드를 위한 출시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지금 현재의 그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이노베이션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12C 클라우드를 위한 12C 버전을 저희가 출시를 했었고요. 2013년도입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셜, 멀티미디어, IoT 이런 부분들을 출시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기능까지 확장한 이런 이노베이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12C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2C 릴리즈 2 이후에
여러분들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버전 넘버를 이어에 연동하는, 그해 연도에 연동하는 그런 정책을 갑니다. 그래서 18C 버전을 이번 오픈월드에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연도에 연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저희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SaaS를 보시게 되면은 약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릴리즈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노베이션들이 훨씬 가속화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도 그런 훨씬 더 이노베이션이 가속화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첫 번째 읽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더 빠른 속도로 릴리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먼저 검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온프레미스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온프레미스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계속해서 투영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고, 셀프 시큐어링, 스스로 이 프로텍트를 하는 부분이고, 셀프 리페어,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복구하는 그런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셀프 드라이빙 완전하게 자동화된, 그래서 프로비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즉시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이제 프로비저닝이 되고, 그리고 더 늘어나야 된다, 리소스가 부족하네, 부족한 리소스, 이 CPU가 부족하다,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 즉시 스스로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치 셀프 드라이빙 카가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옆에 차가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멈추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하는 셀프 드라이빙 카와 같이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도 이제 머신러닝이 될 부분이겠고, 머신러닝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냐면은 결국엔 이런 러닝을 위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셋은, 머신러닝에 기반한 이런 데이터셋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라클은 이미 이 업에 30년 이상, 4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데이터셋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12C 온프레미스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능들이 내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인핸스 돼가지고 저희는 클라우드 버전의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프 튜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워크로드가 애널리틱스 워크로드인지 OLTP인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업의 워크로드의 이 유형에 맞는 그런 튜닝을 스스로 진행을 하는, 그래서 더 이상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튜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이런 환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셀프 시큐어링, 익스터널 어택, 여러분들 많은 그런 기사들을 보십니다. 이번에 새로 어떤 이 어택이 발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피해가 입혀진다. 그럼 벤더들은 항상 그 어택을 대응하기 위한 이 패치를 만들고, 그런 패치들은 즉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런 이 커스터머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패치가 릴리즈 된다고 해서 바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패치가 스스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스스로 반드시 이 부분이 적용이 돼서 익스터널 어택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데이터가 즉시 프로텍트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인터널 유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 데이터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이전부터 있던 데이터 볼트 기능들을 통해서 다 프로텍트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개발자, 그 다음에 이 테스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데이터 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다 프로텍트가 되는 셀프 시큐어링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리페어링, 첫 번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RAC 구조, 그 다음에 ASM 구조, 모든 부분들이, 모든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이중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엑사데이터 또는 RAC 환경에서는 99.99%의 가용성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용성이 필요해. 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옆에다가 이제 이 스탠바이 환경도 구축을 하시고 리모트로 사이트 DR도 구축을 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설명드린 그런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성, 그리고 리전 구성, 이런 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려 99.995%의 가용성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가용성 99.995는 뭐 플랜드 다운타임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라클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다운타임, 예측 불가능한 다운타임 모두 다 합쳐가지고 99.995의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는 첫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LTP,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도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로서 좀 더 후에 이제 릴리즈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NoSQL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기능은 자율주행형으로 제공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선보이게 될 자율주행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올해 12월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주행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 전혀 튜닝 하실 필요 없이 데이터만 다 부어 넣으시게 되면은 스스로 최적화를 시키고 스스로 이 데이터를 구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래서 더 이상 튜닝 전문가 이런 사람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희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 요즘에 아마존 레드시프트 그 다음에 마리아DB 많이들 언급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는 9배에서 15배 이상 빠른 성능과 가성비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 가지 테스트 결과를 이 오픈월드에서도 릴리즈 했는데, 똑같이 오라클 RDBMS를 오라클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IaaS 환경에 올려놓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아마존 무려 8배 이상 느린데 가격은 이 5.75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격표에 싸 보인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엄청나게 높은 이 비를 이 청구서를 받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인슈어런스 애널리틱스 애널리시스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무려 10배 이상 그런 느리면서도 8배 이상 비싼 이런 환경을 보실 수가 있겠고, DW 환경으로 요즘에 아마존이 얘기하는 이 레드시프트 이 환경 역시 오라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무려 10배가 넘게 11배, 12배 이상 빠르면서,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15배 이상 싼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AI, 머신러닝,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어떤 클라우드에서 이 러닝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TCO 관점에서 문제가 될 것인가, 이득이 될 것인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저는 이 비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클릭을 했는데 다음 날 나오고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돈들은 엄청나게 지출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없다라고는 큰 리스크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유니버설 크레딧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관점에서 차이나는 부분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라클 바우처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시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IaaS도 쓰실 수 있고 파스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 에저 서비스든 모두 다 하나의 구매로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샀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 그럼 이 새로운 서비스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오라클의 유니버설 크레딧 환경에서는 지금 구매를 하시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바로 그 서비스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Bring Your Own License, 오라클을 정말 비싸게 주시고 그리고 어렵게 구매를 해서 쓰고 계신데 또 클라우드에서 활용을 못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클은 이 로열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Bring Your Own License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플랫폼 에즈 서비스의 온프레미스 버전의 여러분들의 이 워크로드를 지금 뭔가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든 제품들은 Bring Your Own License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셨으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사셨던 그 금액을 가지고 클라우드에서는 훨씬 더 싸게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무려 94% 이상 파스 프라이스 리스트에 있는 것보다 더 싸게 여러분들은 오라클의 인스톨 고객으로서 로열티 프로그램으로서 오라클의 플랫폼 에조 서비스를 싸게 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매우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봇에 대한 얘기, 앞에서 우리 앤드류 서덜랜드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약 4분이 남았으니까 좀 설명을 동영상과 더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리봇 내지는 그 이 코그니티브 AI,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부터의 모든 인터랙션은 챗봇과 같은 대화형 또는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 동영상을 활용한 부분, 음성을 활용한 부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무려 그런 AI나 머신러닝,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가속화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라클의 인텔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화형, 그래서 사람의 음성도 인식을 하고 NLP, 다국어도 이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미지와 그 다음에 비디오도 이제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실제로 오픈월드에서 시연을 했던 그런 동영상이고 이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쇼핑몰에 여기에는 그 요다마켓이라고 하는 그 이 상품점이 있는데 지금 냉장고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고 냉장고를 찍으면은 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상품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 챗봇이 리코멘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너무 상품이 작아가지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 말로써 나는 뭐 계란이 더 필요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So on the screen, you see my Facebook, and I'm going to go live. So I'm actually going to use Facebook Messenger to interact with the bot. And my story here is called Yoder Market. So I'm going to first start by friending the bot and get started. At which point the bot asks me what I'm looking to do. So I'm going to start a new order. So let's say new order. And what I've done with Yoder Markets is I've set up a profile that determines sort of what are some of the staples that I actually need in my refrigerator. So I say, okay, I want to use my profile. I say yes. And the Yoder Market has a new way of looking for information. So here's my refrigerator that I cleaned up. 원래는 이제 냉장고 찍어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시연을 하고 냉장고를 냉장고를 부탁해 갔던 프로그램이 왔으면 아마 들고 갔겠죠. do image processing and look at some real big items that can be easily recognized by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So here it basically looked at the refrigerator and said, based on the staples that I have and what's not that in the refrigerator, I'll take this out so it doesn't distract you. 상품을 조회해 보기도 This is the front 하고. here. So it recognizes that 그래서 음성으로 I have 이렇게 milk 얘기를 and 해서 orange juice missing. So it found two items and added to my 필요하다. cart. But it didn't find some additional small items that are really difficult to. 예,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발음이 밀크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코그니티브 AI 그다음에 챗봇 방향성에 대해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라클의 블록체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라클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이 패브릭에 기반한 그런 블록체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레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한 부분이 신뢰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한 이제 분산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라클은 첫 번째 ERP, SCM 이런
다자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라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트랜잭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산 이 장부에 기반한 아키텍처가 매우 이런 기업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ERP나 SCM 이런 서비스들이 SaaS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주문자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런 세틀먼트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 애저 서비스 관점으로 제공을 합니다.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체결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그런 이 proof of work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가져가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트랜잭션 연야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한테 쭉 펼쳐져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쓸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여기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체결, 세틀먼트 이런 부분들이 디스트리뷰션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빨리빨리 체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애저 서비스로 묶어가지고 제공해드리는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하이퍼레저에 기반해서 제공이 되고 이 부분은 온프레미스 형태로 IaaS 위에 탑재될 수도 있고 블록체인 플랫폼 애저 서비스 관점으로도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관점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내 퍼블릭 클라우드 모델로 블록체인이 애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모델. 그래서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갖다가 레버리지 활용을 하고 IaaS 위에 탑재가 돼가지고 온프레미스 버전으로 쓸 수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 사스들이 오라클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목표와 그리고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도 바로 오늘 이루는 데 있어서 오라클의 클라우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앞 시간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스티브 잡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멀티플라이어다. 아이디어가 있고 실행이 없으면은 실행이 0이면은 그거는 결과는 0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꿈이 있으시면은 즉시 실행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맛있는 점심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